진짜 고딩이 됐어요. 뭐 좋든 싫든 일단 고딩은 됐어요. 아직 입학식은 아니지만 고딩은 됐어요. 그쵸? 용돈 두둑히 받았잖아 이번에. 세뱃돈 좀 두둑히 받았잖아요 나름. 야 너 왜 남의 거 읽고 있어? 야 이거 18번은 유의. 어?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나경 있지 프린트. 똑같은 돈을 받았다고요? 그거 이따가 거둘게. 알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일단은 경연이 빼곤 다 보겠습니다. 경연이는 안 봐요. 경연이 빼곤 다 볼 거예요. 경연이 빼곤 다 볼 건데 어쨌든 준비는 좀 하고 오시면 되겠고 아마 오늘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복습이 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될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생 준비를 합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니네 교과서 다 똑같더라. 수학 교과서 바뀌는 거 다 똑같더라. 딱 학교는 7개인가 8개가 있는데 교과서는 딱 3개인가 4개로 딱 떨어져 있어요.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니네 일단 그 얘기만 해줄게. 니네 시험 대비 때 다 죽었습니다. 교과서가 어렵더라고. 교과서를 구해서 한번 읽어봤죠. 특히 뭐 아이로 시작하는 여고들이 있어요. 인하여고 빼고요. 인하여고 빼고 나머지들이 있어요. 교과서 이상한 거 골라놔가지고. 교과서가 어렵더라고요. 교과서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알고 있으시면 돼요. 좀 빡세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대비 어쨌든 좀 들어갈 건데 시험 대비 언제 들어갈 건지는 다른 과목들은 아마 3월 초부터 지금 들어가겠다는 과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선생님의 영어 과목은 3월 초부터 들어가신다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 니네야. 니네야. 시은아 저거야 저거. 너 아까 받았잖아. 받았다고요? 너 이거 받았잖아. 내가 없다 그래서 티니 주지 않았어? 안 받았어? 자 여기 있어. 많이 뽑아놨거든. 많이 가져가. 그래서 어쨌든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요.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시험 대비는 3월 말부터 들어갈 겁니다. 3월 말부터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차피 3월 초부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리뷰는 할 거예요. 다 하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어야 된다 싶은 것들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만 다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한 3주 정도 리뷰를 하고 그 3주 정도 리뷰하고 끝나면은 바로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시험 대비 들어가게 되고 시험 대비 들어가면은 보강은 안 잡아요. 미리 얘기할게요. 주말 보강은 없을 겁니다. 나 원래 고등학생들은 주말 보강 안 잡아요. 대신 조교 선생님과 하는 클리닉은 있을 거예요. 나랑 하는 수업은 없을 거고 주말에 특이진도들은 해요. 특이진도들은 하는데 특이진도들이 이런 특성화 이런 애들은 다 내가 따로 빼서 하는데요. 걔네들 제외한 나머지 공통범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주말에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주말에 원칙적으로 안 해요. 왜냐면은 고3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할 시간이. 다 뭐 끼우고 뭐 특이진도 보강하고 하다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풀로 차거든요. 그렇다고 너네가 아침 8시에 나올래요? 하면 절대 안 나올 거잖아. 그쵸? 아침 8시 막 이럴 때밖에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교 선생님이랑 좀 협력을 해가지고 조교 선생님이랑 좀 같이 이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오기는 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니네들이 한 번쯤은 나올 거야. 근데 한 시험 3주 전부터는 불러서 나오기는 할 건데 그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조교 언니랑 같이 이제 하는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교 언니랑 같이 하는 클리닉인데 조교한테 내가 뭘 줄 거예요. 뭐뭐 해주라고. 그래서 그 목표 범위가 있을 건데 거기까지 다 끝내야 집에 갈 수 있고요. 그때 대부분 시킬 거는 뭐냐면은 교과서 변형이라든가 학교 기출문제라든가 기출 변형 이런 것들을 좀 풀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들 좀 많이 풀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니까 주말까지 수업을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주말까지 내가 수업을 하지 않고 주말엔 진짜 니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갖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목표고 이게 또 작년과의 차이점이죠. 작년엔 이것도 안 했거든. 작년엔 이것도 안 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조교랑 시간표가 어떻게 잘 맞아서. 그래서 어쨌든 처음으로 해보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은요 3월 초 되면 공지를 해드릴게요. 한 달 정도 미리 알려줄 테니까 알아서 그날 빼놓으세요. 약속 한 달 전부터 니네 다 잡잖아요. 한 달 전부터 알아서 미리 계획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한 달 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빼세요. 그 날짜들은 알아서. 알겠니? 그 날짜들은 알아서 빼세요. 알아서.
미리 한 달 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조교랑 시간표 짜보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공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니네 학기 시작하면은 다른 과목은 바뀔 수 있어요. 수학은 안 바뀝니다. 왜냐? 내가 다른 반을 받은 게 없어요.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냥 이 시간표 그대로 가려고. 그래서 아예 일부러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시간표 변경은 없다. 수학 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아마 국어 영어 쪽은 생길 거예요. 일단은 국가사에서 과학사회 사라져요. 3월 되면. 니네 과학사회는 이제 특강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시험 때 한 달만 이제 딱 이제 들을 수 있는 특강으로 바뀌게 되고요. 대신 그럼 금요일에 하던 수업이 뭐로 바뀌냐면 국어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이제 2번으로 늘 거고 국어 중에 현재 2분이서 40분씩 들어오잖아요. 그거 이제 한 명이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국어반은 학교별로 짜질 거예요. 일단 초안으로는 인일여고는 인일여고끼리만 다 묶일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인일여고는 인일여고 단독반으로 묶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교과서 출판사 내가 싹 다 파악했어요. 다 나왔습니다. 니네 교과서 내가 다 파악했고요. 그래서 그 파악한 출판사에 맞춰서 내가 반을 짜고 있습니다. 국어 반을 짜고 있고요. 담당 선생님이나 이런 건 아직 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배정되면은 공지가 되겠지. 국어 쪽에서. 그래서 국어 쪽에서 공지를 해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표는 갈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3월 되면 시간표가 많이 바뀔 건데 그 많이 바뀌는 시간표 여러분들 다다음 주쯤에는 공지가 될 겁니다. 꼭 확인하세요. 문자. 알겠니? 학원에서 보내주는 문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우리 수학은 3월 되면 클리닉은 주 2회로 확장됩니다. 왜? 시험이잖아. 아주 오랜만에 본다. 야, 저번 주 월요일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봐. 아무 이유 없이. 사연이 좀 많아서 저번 주 수요일은? 저저번 주 수요일은? 어쩔 수 없어. 야, 하나만 줘. 너 2개 가져갔어. 하나 줘, 하나.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갈 것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 3월 되면 시간표 바뀐다. 하지만 수학은 안 바뀐다. 그리고 클리닉은 2번으로 확대된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 아니면은 고3처럼 하루 그냥 날 잡아가지고 2시간 몰아서 하든가. 지금 고3들은 하루 날 잡아서 몰아서 2시간 하거든요. 걔네 처음 하든가. 아마 9시부터 11시가 되겠죠. 9시부터 11시까지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내가 다다음 주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고3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몰아서 해요. 근데 너네는 내가 그냥 1시간씩 2번으로 나눠서 할 생각이기는 한데 아닌데요? 전 2시간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2시간으로 몰아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2시간으로 그냥 하루만 이제 매를 그냥 길게 맞고 끝내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 니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시간표는 최종적으로 클리닉 시간표는 확정을 지을게요. 정규 수업 시간표에서는 변형 없어요. 정규 수업 시간표에서는 변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 거는 3월 초 되면 내신 대비 시간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올려드리면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학교 갈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니네 만약에 공통수학 1을 나가는데 갑자기 3단원부터 나간다. 꼭 얘기하세요. 그런 학교도 꽤 있었다. 갑자기 3단원부터 나가는 학교도 있다. 경우의 수라고 해서. 그거 먼저 나가는 학교도 있으면 반드시 먼저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근데 첫 해라서 그렇게 나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학교 있으면 반드시 미리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신학기 준비는 그렇게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질문 없지? 신학기 준비 관련해서는 2월 스케줄은 그래서 2월까지 일단 그대로 가요. 3월 되면은 사회과학은 사라지고 국어 2시간으로 늘고 국어 2분이서 하던 거를 1명이서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학교가 어떤 선생님이랑 하는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나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나도 몰라요. 원장님이랑 회의를 해봐야 돼요. 그럼 회의를 해보고 국어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봐야지 뭐 나오는 거라서 아마 결정 나면 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니네한테.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니네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냥 그거를 기다리시면 돼요. 니들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난 이 선생님이랑 듣고 싶다 하는 선생님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뭐 니들 생각으로 일단 넣어두시고요. 알겠니? 니네 의견 나중에 물어는 볼 수 있어요. 물어는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게 100% 될지는 나도 몰라요. 자, 우리는 4강에 3번 이쪽에 3번이었을 텐데 이 문제를 그때 하려다가 시간이 좀 없어서 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시작을 좀 해볼 테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자,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맞죠? 문제가 되게 코 나와요. 2013년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2013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뭐 어쨌든 주저리 돼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누구를 찾아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여기 보니까 일단 누구를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일단 여기서 누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딱 찾아야 되는 거 일단 눈은 보여요. 누구? 그치? K 찾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K를 찾아야 되겠는데 K를 찾으라고 여기 앞에서 끊어보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저거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수 K를 찾기 위해서 앞에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앞에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그 실근 사이의 관계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얘가 현재 실근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제일 먼저 할 거는 얘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는 실근 관계식을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거 세제곱들의 합이에요. 이 세제곱들의 합을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기는 해야 됩니다.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랑 더불어서 몇 개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좀 다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네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외운 사람들 얘기해봐. 이거 세제곱들의 합이지. 일단 이거 어떻게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치?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가지고 왔을 때 얘 전체 세제곱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세제곱 하게 되면은 결국 뭐가 생기냐면은 불청객 생기지. 그럼 불청객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 우리는 항상 컷 쳐야지. 그럼 불청객 컷 치러 갑니다. 그럼 불청객 날릴 거지. 그럼 불청객 날릴래. 그럼 그 불청객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거 생기지. 3알파 베타에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생기죠. 이거 그냥 뭐 하면 된다는 거야? 더한다, 뺀다? 뺀다. 이런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또 잘 나오는 건 여기 있는 제곱들의 합이란 말이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기도 하고. 그럼 우리 제곱들의 합은 당연히 우리 원래 더하기로 가지고 있었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가. 그럼 얘 일단 전체 몇 제곱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곱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치? 얘 2제곱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2제곱하게 되면 얘는요 불청객 생기지. 누가 생겼어요? 불청객 누가 생겼어요? 그쵸? 2알파 베타가 생겼죠. 그럼 이거만큼을 더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빼면 되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문제가 좀 바뀌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준다고 치면은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가지고도 얘네 제곱들의 합을 만들 수 있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가지고 제곱들의 합을 만들 거야. 그럼 얘도 일단은 첫 번째 뭐 해주면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일단 첫 번째 시작은 뭐 해주면서 시작할 거야? 그치? 얘도 제곱하게 되면은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여기 불청객이 생기니까 그 불청객만큼은 또 빼주는 게 필요합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불청객 2알파 베타가 또 생기기는 하는데 그 2알파 베타에 여기서는 전개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와요? 원래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날려버리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날릴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 있잖아. 뭐 해주면 돼? 얘를? 그치?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요 요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어쨌든 저거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아줄 거는 바로 누가 있냐면은요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는 거 알파 세제곱에서 베타 세제곱을 뺀 거 이것도 나오기는 합니다.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변형 공식으로 좀 반드시 좀 외워주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외워주게 된다면 그럼 이거는 결국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가지고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나요? 어쨌든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를 살려주는 친구로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살려주는 친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밖에 없다 보니까 얘 세제곱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세제곱하다 보면 또 누가 생기냐면 요거가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3알파 베타에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생기기는 하는데 그거만큼을 뭐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더하면 된다 라고 우리 1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저렇게 잡아놓고 쟤네들을 일단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나오는지는 3월 초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보여는 드릴 테니까 그때 내가 3월 초에 한 번 더 리뷰할 때 한 번 더 보여는 드릴게요. 이게 왜 나오는지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한 번 더 리뷰할 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세제곱들의 합을 준 거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그대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 이용하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의 합을 구할 겁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는 현재 얼마라고 했냐면 얘가 7이라고 그랬는데 이 7이
사실은 뭐냐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일단 몇 제곱한 거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세제곱한 거에서 결국 우린 얘가 그래서 3의 알파 베타를 한 거에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렇게 빼준 거랑 같더래.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나는 거죠. 오? 너네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보여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보여야 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테니까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식에 주목합니다. 얘만 현재 주목합니다. 여기에 주목하세요. 여기에 주목했는데 여기에서 알파라는 친구와 베타라는 친구가 가리키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걸 먼저 떠올리세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알파 베타가 가리키고 있는 거 문제 읽어봐. 2차 방정식이 뭐야?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동그라미 치고 그때 나오게 되는 그 실근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얘네들 자체가 그냥 실근이야. 2차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그 근 두 개를 그냥 뭐 해준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 근 두 개를 뭐 한 거야? 더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얘는 그래서 근의 결국 뭐를 구한 거냐면 합을 구한 게 첫 번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는 근의 합을 찾은 거야.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이거 둘을 곱한 것이 되겠지. 알파 베타 둘을 곱한 것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곱한 거는 근의 뭐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이게 근의 곱인 거지. 이런 식으로 곱하기가 생략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근의 곱이 되었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또 근의 뭐가 되니까요. 얘가 또 근의 뭐가 돼요. 그치 얘가 또 근의 합이니까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두 개가 돼. 바로 뭐만 찾으면 되냐면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합만 찾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합을 찾아주는 거는 그게 바로 어디 있냐면 요 2차 방정식에서 바로 찾을 수 있죠. 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근계관으로 우리가 바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죠. 여기까지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근의 합을 찾아줄 수가 있고 그럼 근의 합은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러니까 우리는 2차 항의 계수 2분의 1차 항의 계수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요. 우리 다다음 주 토요일에 여기 부분 복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복습을 할 테니까 그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그럼 근의 곱은요. 얘 2차분의 상수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2차 항의 계수 2분의 상수항 K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2분의 K가 되었고 근의 합은 또 아까 잡아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2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풀어줍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왜냐?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7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근의 합은 2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를 일단 몇 제곱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세제곱해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3배의 근의 곱이죠. 그러니까 근의 곱 우리는 2분의 K를 곱해준 거에 결국 저기에 우리는 근의 합입니다. 결국 거기에 누구를 곱해주면 되냐면 2를 곱해주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관계식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지워지게 되면서 결국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7은 8에서 몇 K를 뺀 나온 결과냐면 3K를 빼서 나오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K가 나오게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K를 찾아보세요. K 그래서 얼마예요? 응?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얘 넘어가면 3K 얘 넘어가면 8 빼기 7이니까 1이죠. 그러면 3K는 1이다. 그럼 K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K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린 거기에 30 곱해준 게 최종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럼 30 곱하세요. 정답 얼마입니까? 정답 10이죠. 그래서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가 3분의 1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서 30K를 찾을 거고 그럼 30K는 30에다가 우리는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10이다. 그래서 정답은 10. 이렇게 찾아주면 끝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면서 봐줄 필요는 있고요. 수능에서는 요즘 잘 안 나오긴 합니다. 특히 세제곱 같은 경우는. 수능은 오히려 여기 있는 제곱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세제곱은 잘 안 나와. 됐냐 여기까지는요. 학평도 마찬가지 제곱이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럼 다시 한번 뭐야? 그럼 세제곱은 왜 배워요? 학교 내지는 세제곱을 많이 냅니다. 왜냐? 니네 여기를 시험 범위로 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섞어야 되거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섞어야 되니까 중간중간 이런 요소들을 다 섞어가지고 우리들이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학교 시험 문제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건 이런 스타일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 최대한 빨리 좀 적응을 하세요. 작년, 재작년 니네 기출들 다 분석해보면은 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즘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모든 학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 다 똑같으니까 그건 어쨌든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옆에 연습하기 문제들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어쨌든 풀어보라 그랬는데 했어요? 했어요? 저번 주에 해보라 그랬었던 것 같은데 설날에도 있고 용돈만 두둑하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풀라고 했었을 텐데 안 했지? 집 가서 해놓으세요. 알았지?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집에 이거 해설지 올려놨어요. 밴드에 이거 올려놨고 오늘도 5강에 해당하는 해설지 올릴 겁니다. 손글씨 해설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4강까지는 지금 현재 손글씨 해설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풀어보고 밑에 답이랑 틀렸으면 내 해설지를 보고 비교를 해봐.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비교를 했을 때 질문할 것이 생기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켤레근이라는 두 개가 있는데 켤레근 두 개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켤레근 두 개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빠르게 딱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켤레근이라는 건 뭐냐? 그럼 켤레근이 왜 나왔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당연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 풀 수만 있으면 오케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당연한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당연한 거 그러면은 켤레근이 나오는 거의 시작은 당연히 니네들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얘기를 하면은 돼.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2차 방정식에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실근 찾겠습니다. 그럼 실근 찾으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라는 걸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면은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이 친구를 들고 오지. 뭐 들고 와? 니들이 작년에 노래를 많이 불렀던 그 친구. 근해 공식이라는 친구를 들고 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요. 2차항의 계수 a에다가 2배를 해준 거분에 1차항의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결국 우리는 1차항의 계수를 제곱한 거에서 2차항 상수를 곱한 거에 4배를 뭐 해준 게 되냐면 빼준 게 됩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요렇게 나온다는 거는 아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좀 뭐하니까 그냥 뭐 할 거냐면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루트가 날라있는 거잖아요. 루트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가 살아있는 형태에서 그냥 우리는 얘 그냥 m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n과 n은 어차피 실수니까요. 어차피 얘가 분수가 돼도 되고 정수가 돼도 되고 자연수가 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 얘 이제 정수 되는 거 다 인정했잖아. 허근 나오는 거야 그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게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는 다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n 풀마 그래서 우리는 루트 n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그럼 너네가 지금부터 해석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만 사실 해석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이게 너네가 되게 헷갈리는 거지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되게 쉽게 느껴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바로 한번 가볼게요. 봐봐. 그럼 여기서 얘로 바로 한번 봐봐. 여기는 n 풀마 루트 n이죠. 그럼 얘는 근이 현재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얘 두 개란 소리야. 그럼 근 두 개를 얘기해봐. 첫 번째는 뭐예요? 얘 그냥 근 두 개를. 그럼 하나 얘기해봐. 뭐야? 니들이 설마 이게 답이겠어 하는 거. n 플러스 루트 n. 이게 하나의 첫 번째 근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또 다른 근은 뭐가 있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n 마이너스 루트 n. 그럼 얘네들로 비교를 해봐. 그럼 얘네들 차이점 있지. 누구의 부호만 현재 달라졌어요? 그치? 루트의 부호만 달라졌지. 다시 한번 뭐야? 허수 만들 수 있는 애들의 부호만 달라져 있는 상태죠. 이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걸 켤레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 I, 즉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걸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서 우리는 착안을 해온 거야. 그럼 여기서는 I, 복소수를 만들 수 있는 친구가 n이란 말이야. 근데 그 n의 부호만 달라진 거야. 그거 우린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며. 그러면 켤레인 복소수 사이의 관계인 근인 거잖아. 그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켤레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켤레근은 그냥 뭐냐? 그냥 i든 루트든 얘네들의 부호만 바꾼 게 켤레근이에요.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랑 얘는 그래서 둘이 무슨 관계냐면 이런 게 바로 켤레근 관계다.
이것까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거를 왜 내가 지금 여기 복습 포인트로 잡아왔냐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근 하나만을 가지고 또 다른 근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장점이에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은 된다는 거지. 그래서 21년 9월에 나왔었던 고1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이면은 꽤 최근이죠. 쉬워요. 쉬운 3점짜리 문제입니다. 맞출 수 있어야 돼. 야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개수가 어쨌든 뭐 그렇대. 근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루트3이고 또 다른 근을 알파라고 하겠대요. 그러면은 얘 컬레근을 찾으라는 게 알파죠. 그럼 알파 찾아보세요. 그럼 알파가 뭐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알파 2 플러스 3i예요. 끝.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알파 분모에 집어넣어가지고 얘 그냥 유리화하세요. 이거잖아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하면 a 더하기 b 나와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면 도움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파분의 1을 계산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2 더하기 3i분의 1이죠. 그럼 이거 어차피 루트 처리하니까 이거 합차 공식 이용해가지고 풀어야 되지.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루트 처리하니까 이거 합차 공식 이용해서 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합차 2 더하기 3i의 반대는 2-3i니까 위아래로 2-3i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분모는 이렇게 딱 잡아주면 앞에 거 제곱 2의 제곱이죠? 그래서 뒤에 거 제곱 3i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알아. i의 제곱은 1이다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2의 제곱이었던 4에서 얘는 9예요? 아니면 마이너스 9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9를 빼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4 더하기 이게 분모라고. 그럼 분자는 어차피 곱하나만 안 하니까. 그래서 얘는 2-3i가 분자가 되겠지요. 다시 쓸까? 그럼 얘 분모 잡아주면 얘 4 더하기 9하면 13이야. 분자가 2-3i입니다. 요렇게 딱 잡아놨을 때 얘 이렇게 주고 얘 주세요. 이게 A, B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는데 왜? 이거 서로 주게 되면 결국 얘는 13분의 2에다가 더하기 얘는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은 그럼 13분의 3에 결국 뭐가 되냐면 i가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얘가 a고 얘가 b예요.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더해준 게 정답이지.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을 더하세요. 13분의 2에서 13분의 3을 빼봐.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 마이너스 13분의 1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13분의 1이다. 끝.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어때? 막상 보니까 이게 3점짜리 한 중반쯤에 있어요. 요런 게 니네 학평 문제를 보면은 이런 게 보통 이제 너네가 몇 쪽까지가 3점이냐면 4쪽까지가 3점이에요. 4쪽까지가. 알겠니? 4쪽, 5쪽까지는 3점으로 가요. 5쪽에서 이제 4점짜리 하나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5쪽까지 어쨌든 13번까지가 3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한 몇 번쯤에 나오냐면 8번, 9번, 10번, 3쪽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3점의 중간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3점의 중간이라는 건 그 앞쪽에 있는 거는 진짜 쉽단 소리거든요. 그건 다 맞춰놓고 가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최대한 빨리 풀고 8번까지는 맞춰놓고 가야 돼. 알겠니? 그래야 너네가 학평에서 높은 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얘기해줄게. 수학은요. 학평은 생각보다 니네가 잘 찍어도 생각보다 못 찍어도 등급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거예요. 왜냐? 1학년 학평은 애들이 다 버리더라고. 근데 나도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1학년 학평은 버리세요. 근데 이걸 왜 해주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학교 시험은 저것처럼 나오기는 해요. 됐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학교 시험을 하기 위한 용도고 그리고 니네가 그거 학평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그걸 풀어보는데 학교 시험에서 내가 이거를 적용했을 때 충분히 풀 수 있겠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면 돼. 근데 내가 왜 그걸 버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니네 중간 기말고사 시험범위랑 맞지는 않아요.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범위랑 완벽하게 똑같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버리라고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중간고사를 연습을 다 하고 중간고사 시험을 본 걸 6월 학평에서 또 봐요.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까지 연습한 걸 9월 학평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10월 학평을 보는데 그럼 10월 학평은 니네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연습한 걸 10월 학평에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 당장 다음 시험에 도움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학교 시험을 위해서 대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푸셔야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쉬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다만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거 들으시면 돼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여기 복습할 거예요. 복소수. 알겠니?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여기 복소수 할 테니까 이거 복소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하는 사람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에 부르면
나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 4시 반에 시작할 거예요. 1관입니다. 알겠죠? 저번 주 토요일에 많이 와서 들었어요. 많이 와서 들었어요. 인수분해를 많이 와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어쨌든 그렇게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좀 뜯어주는 거를 해봤는데 복소수도 그렇고 토요일로 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로 하진 않아요. 쉬운 문제를 가지고 개념 정도를 알고 넘어가라는 취지로 갈 테니까 그래서 개념 정도 아직까지 나는 이 개념이 좀 약한데 하시는 분들은요 와서 들으세요. 알겠니? 쉬운 문제로 갈 테니까. 그래서 어려운 걸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023년에 나왔었던 9월 9일 학평 기출 문제고요.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우리 좀 같이 한번 좀 몇 가지를 좀 같이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볼래요? 여기 한번 잘 한번 볼래요? 여기 한번 잘 한번 볼래요? 자, 봐봐. 이게 4점짜리야. 3점짜리가 아니라 이게 4점짜리인데 학교 시험에선 이런 게 나온다면은요. 여러분들 시험지는 총 4쪽일 거예요. 4쪽 아니면 5쪽인데 이게 보통 3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알겠니?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들이 3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3쪽인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거를 같이 한번 보면은 이거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봐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거는요. 문제 뜯는 스킬이에요. 문제를 좀 한번 뜯어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한번 좀 잘 뜯어 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문제 뜯는 거거든. 문제 잘 뜯을 수 있으면은요. 너네 지금까지 잘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아직 못 뜯었다. 이게 단기간에 성장되진 않아요. 단기간에 실력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스킬은 아니야. 근데 이게 한번 해놓으면은 절대 안 무너져요. 고등학교 수학할 때.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좀 내가 잡아주면서 갈 테니까 얘네 조건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두 개. 홍산이 하나, 두 개. 잘 확인해봐. 하나, 두 개. 두 개? 유나 하나, 두 개. 두 개? 주혜 하나, 두 개. 두 개? 진우 하나, 두 개. 이거 조건 하나, 두 개. 하나? 동현이 하나, 두 개. 하나? 재민이 하나, 두 개. 두 개? 오. 그래도 너네 많이 올라왔는데 정답, 정답 조건 두 개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밑줄.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 조건이 지가 알아서 두 개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럼 첫 번째는 너네는 무슨 식을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를 보여주는 식이 있잖아. 무슨 식? 뭔 식? 아까 했던 말 취소. 여기까지 연결해야 돼. 판별식.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판별식을 찾을 수 있고 그 판별식이 결국 0보다 어떻다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냐면 작다. 이거를 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이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내가 어쨌든 진짜 x값 두 개를 찾을 수 있는데 얘가 두 개의 복소수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a 더하기 bi와 그 다음에 하나는 얘의 켤레근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켤레근이기 때문에 하나는 a-bi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풀면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여기는 한 문장에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거니까 둘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만 이렇게 골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하나만 골라 쓰면은 답 나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다 하나만 골라 쓰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뭘 골라 쓸 건지를 보여주는 게 마지막인데
그럼 둘 중에 뭘 골랐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뭐야? 밑줄.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을 잡았더니 그 허수 부분이 바로 뭐였다는 소리냐면 2였다는 소리.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얘는 판별식까지 굳이 무리하게 끌어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고정됐다는 소리냐면 2로 고정돼 있다는 소리예요. 됐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실근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얘는 실근을 이렇게 잡아주고 가기만 하면은 돼. 다시 한번 뭐예요? 얘는 그냥 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냥 근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딱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를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a에다가 우리는 2i를 더해준 게 하나의 근 또 다른 건 그래서 a에서 2i를 뺀 게 또 다른 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현재 2차 방정식의 실근이래요. 근데 바로 어떤 2차 방정식의 실근이냐면 제.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px 그 다음에 더하기 p 더하기 19가 있을 건데 얘는 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저 2차 방정식의 실근 두 개가 우리는 a 더하기 2y와 그 다음에 우리는 a 마이너스 2i 얘네 둘입니다. 라는 거를 현재 여기서 가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는데? 왜 끝났냐면 이걸 보는 순간 2차 방정식의 실근 두 개가 저렇게 주어졌다는 건 오히려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을 수가 있다는 소리가 돼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으면 오히려 우리는 P랑 저기는 A 사이의 관계식을 여러 개를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 그 관계식을 뽑아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볼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그렇게 풀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의 근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근이 저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줄 건 바로 뭐냐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진짜 쟤네 둘을 더해볼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a 더하기 2i와 a 마이너스 2i를 더합니다. 몇 a예요? 얘 더하면 어떻게 돼? i들끼리 더하면 날아가니까 2a만 남죠. 그래서 얘 그래서 2a가 됩니다. 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죠. 그럼 뭐예요? 얘가 p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거는 p를 찾으라 그랬죠? a를 찾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a를 p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a가 2분의 p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도 찾을 수 있냐면 두 근의 곱도 찾을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을 찾게 된다면 오히려 얘네들을 곱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곱한 그러니까 우리는 a 더하기 2i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i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네 또 합차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거 제곱 즉 a의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우리는 2의 제곱이었던 4를 결국 뭐 해주면 되냐면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면 되겠죠. 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더해준 게 결국 뭐냐면 2차분의 상수랍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p 더하기 19인데요. 이거 풀어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 이미 알아요. 여기 있는 a가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2분의 p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기다 집어넣어주면 뭐예요? 얘 현재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럼 저거 풀어주게 되면 p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p 나와 안 나와? 나올걸? 그럼 그 p 나오면 정답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 나왔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a 대신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2분의 p가 들어옵니다. 얘 제곱한 거에서 4를 더해준 게 여기 p 더하기 19가 되면서 제곱해주면 4분의 p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p제곱에다가 더하기 4를 더한 게 얘가 현재 p 더하기 19가 돼요. 됐습니까? 넘어가고 다 한쪽으로 몰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다 몰아주게 된다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4분의 p제곱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를 뺄 거냐면 p를 뺄 거고 쟤 넘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4 빼기 19가 되면서 마이너스 15가 되었을 때 얘가 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를 다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p제곱에서 4p를 빼고 거기에 우리는 60을 빼준 게 0이 되니까 얘 인수분해에서 나오게 된 결과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p-10과 p 더하기 6이 되면서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p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가 몇 아니면 몇이 나오게 되냐면 그래서 p가 10 아니면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우리는 양의 실수 원해요? 음의 실수를 원해요? 양의 실수를 원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10과 마이너스 6 중에서 정답 그래서 10인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이해했어? 그래서 잘 풀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4점짜리 하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4점짜리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맞춰야 여러분들 등급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1, 2등급 되고 싶으면 결국 이런 거 몇 개는 풀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옆에 있는 문제들은 한번 좀 풀어보면은 좋겠습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위주라서 지금 내가 풀어볼 시간은 따로 드리지는 않고요. 2교시 때는 요거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린트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친구들 꼭 챙겨주세요. 뒤로만 넘기지 말고 옆에 친구들 챙겨주세요. 2교시 시작할 때 이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해설지는 오늘 올라갈 거예요. 밴드에.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에 밴드 받았던 사람, 밴드로 수업 들었던 사람 손 들어봐. 결석자랑. 결석자랑 밴드로 수업 들었던 사람 빨리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저번 주 수요일에 숙제가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거 내라고는 안 했어요, 일부러. 이거 안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따 쉬는 시간 때 숙제 내세요. 오늘 숙제 있었죠? 오늘 숙제 있었을걸? 내가 오늘 문자에도 친히 써줬는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풀어서 내라고. 어? 이건 아니.